우리 나이가 깡패라는 말을 하잖아요. 왜? 나이가 어리면 시간이 많아.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도 많아. 그래서 어린데 진짜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저놈 잘 되겠다. 될 놈이네 말할 때가 많죠. 그런데 사실 그렇게 말하는 것 뒤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는 거냐? 나이 들면 늦었다라는 생각이 무의식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 꼭 나이의 문제라기보다는 시기의 문제죠. 대학교를 가야 하는 일반적인 나이대에 스카이에 못 들어가면, 아니 적어도 지방 거점 국립대 못 들어가면 늦었다, 조졌다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자기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나한테 그런 말을 할 겁니다. 직장에 취직해서 어느 정도 다녔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 그냥 나는 이렇게 직장 다니다가 은퇴하겠지. 몇 살까지 일할 수 있을까? 그러다 중간에 도전해보고 싶은 것이 생겨도 취직 전이면 해볼 텐데 지금은 늦어버렸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대부분이고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가끔 이미 늦었다 싶은데 말도 안 되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별종들이 존재합니다. 분명히 나랑 똑같이 대학 다니던 선후배인데 아니면 직장 생활하던 동료인데 친구 결혼식에서 만났더니 그새 사업을 해서 성공했대. 은퇴한 군인이었는데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서 지금은 월 1000을 번대. 이런 경우가 자주는 아닌데 가끔씩은 일어나요. 그렇게 찾아보기 힘든 것까지도 아니에요. 이렇게 분명 사회적 잣대로는 늦었다 싶을 시기에 인생을 바꿔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결국 인생을 바꿔내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늦었다 싶었는데 결국 인생을 바꿔버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한 단어로 단순함입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대단한 성취를 해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마치 엄청나게 큰 비전, 숨겨진 노하우, 이런 복잡한 비밀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거 아닙니다. 대단한 성취를 해내는 사람들은 단순해요. 놀라울 정도로 저렇게까지 단순해도 돼? 싶을 정도로 단순합니다. 그런데 이 단순함에도 종류가 있어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수용적 단순함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변화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결과를 만들고 싶다면 다른 행동을 해야 되는 게 인지상정이죠. 어제와 똑같은 삶을 살면서 다른 결과를 바라는 건 정신병 초기 증상이다라는 명언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변화를 위한 다른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왜? 하려고 하면 자아가 방해해요. 제가 영상에서 귀에 딱지 않도록 여러 번 말했는데 우리의 무의식, 기본적으로 인간은 새로운 걸 싫어합니다. 변화를 싫어해요. 왜? 낯설고 새로운 거는 항상 위기를 가져왔거든. 살면서 새로운 집단에 들어갈 때는 혹시 여기서 소외되지 않을까라는 위기를 경험해야 했고, 새로운 사업에 도전한다? 이거 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과 두려움이 자동적으로 찾아와서 우리 무의식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변화를 싫어할 때 메타인지가 너무 잘 돼서 이건 내 무의식이 새로운 걸 싫어하는 방어 기제일 뿐이야. 나는 핑계를 대고 있는 것 뿐이야 라고 인정을 잘 못해요. 대부분은 이렇게 인정을 안 하고 자신만의 방어 논리를 세웁니다. 방어 논리를 어떻게 세우냐? 나의 과거 경험에 기초해서 그건 이래서 안 되는 거야 라고 합리적인 척을 합니다. 누가 유튜브 해야 돼, 사업해야 돼 라고 하면은 내가 경험한 걸 바탕으로 사업하면 다 망하더라. 그거 아무나 하는 줄 아냐? 딱 봐도 안 되겠구만 하고 내 경험에 기초해서 아는 척을 해요. 합리적인 척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게 애당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한 사람이 경험하는 삶의 폭, 인생의 폭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나 여러분 학창시절 때 장래희망 이야기해봐 라고 하면은 대부분 애들이 어때요? 비슷한 거 말합니다. 초등학교 때는 다 대통령이야. 국회의원, 의사, 축구선수, 국가대표 이렇게 엄청 거창한 꿈들이 나오는데 대부분 비슷한 꿈이 나와요. 중고등학교 가면 어떻습니까? 점점 현실적으로 바뀌어. 그런데 나오는 직업들의 종류는 어때요? 다 비슷해요. 선생님, 공무원, 의사, 건축가, 기타 등등. 그런데 왜 모두가 비슷한 장래희망을 말을 하냐? 자기들이 겪어본 게 그거밖에 없어요. 삶의 바운더리가 좁아.
이 좁은 바운더리 안에서 경험해본 일만 자신의 장래희망으로 말합니다.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은 일을 어떻게 내 꿈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본 것 중에 부모님의 직업이 됐건 사회적으로 멋있어 보이는 사람이 됐건 내가 보고 들은 것 중에 저거 괜찮겠더라 라는 걸 우리는 장래희망으로 보통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꼭 장래희망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좁은 바운더리 안을 살아가요. 사람마다 이 바운더리의 크기는 달라. 그렇지만 대부분 그냥 자기의 좁은 바운더리 안에서만 살아가고 그게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어난 곳에 따라 미래의 부가 결정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지방 사는 사람들은 지방에 있는 아파트가 최고인 줄 알아요. 자기 동네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저 이상의 아파트를 생각해보지 못하고 그 이상의 아파트는 내 이야기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광주광역시 출신인데 광주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가 봉선동이에요. 그 봉선동 아파트가 저는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냥 거기 가면 막 눈이 번쩍번쩍하고 막 우와 세상에 이런 별천지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서울 와보니까 그냥 훨씬 더 좋은 조건의 아파트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뭐냐, 내가 광주에서만 살아 혹은 어떤 부산에서만 살아 대구에서만 살아 혹은 어디 면 단위에서만 살아 그러면은 그 동네가 최고인 줄 알고 그 동네에서 아파트를 사요. 그런데 서울에서 태어난 애는 어때요? 서울이 최고라 생각하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사. 그럼 어떻습니까? 나중에 자산격차가 확 벌어지겠죠. 즉 나의 좁은 바운더리 안에서 살다 보니 그 좁은 바운더리 안에 뭐가 들어있냐에 따라서 인생이 많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내가 좁은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보고 들은 게 최고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핵심은 뭐냐? 우리 모두는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제한된 삶의 폭, 경험의 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제한된 폭을 가지고 뭐라고 생각해요? 야, 내가 해봤는데 이건 이래서 안 돼. 이건 저래서 안 돼. 라고 아는 척을 하고 자신이 행동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 걸 합리화한다고요. 이거는 진짜 뭘 아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고 헛똑똑이인 거예요. 좁은 바운더리에 갇혀서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경험에 닫힌 모습을 보이는 게 어떤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안 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렇다면 늦었다 싶어도 결국 인생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어떠냐? 이 바운더리 밖에 있는 일, 바운더리 밖에 새로운 경험이 있다. 그러면 바운더리를 넓혀서 이 경험에 대한 수용성이 높은 사람들이 결국 잘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호기심이 좀 있는 사람들이 잘 돼요. 나이가 들어도 호기심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 게리 바이너척이 12와 2분의 1, 부와 성공을 부르는 12가지 원칙이란 책에서 성공의 필수 요소 중에 하나로 호기심을 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입니다. 왜? 우물 안에 있으면 우물밖에 못 보니까 좀 더 나와서 넓은 세상을 경험하는 것에 열려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가능성과 기회를 발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변화를 만들고 싶다면 우리는 경험에 열려 있어야 합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이것저것 경험을 해봐야 돼요. 이게 결국 잘 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야, 근데 이것저것 해보다가 그거 써먹지도 못하면 어떡하는데? 예를 들어 내가 직장인이야. 직장인인데 유튜브가 요새 잘 되는데 그럼 나 유튜브를 해봐야지라고 공부했어. 근데 잘 안 돼. 그러면 내가 그 시간 유튜브 하는데 투자한 시간이나 이런 걸 다 날리는 거 아니냐. 나중에 써먹지도 못할 거 왜 하냐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전형적으로 변화를 막는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왜? 새로운 경험을 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냐. 부자의 언어란 책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재주를 찾으면서 그것들을 실제로 얼마나 사용하게 될지에 대해서는 미리 걱정하지 마라. 주방 선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료들을 찾듯 열린 마음으로 당신의 재주를 찾아라. 일단 재료들을 모으고 나면 무슨 음식을 할지 결정할 수 있다. 일단 자신의 재주를 알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최고로 적용할 수 있을지 알게 된다. 경험이 없어요. 내가 아직 겪어본 게 없는데 새로운 경험이나 새로운 지식이 들어왔을 때 저거 어디다 써? 이거 써먹을 데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건 뭐랑 똑같냐면요. 라면밖에 못 끓이는 사람이 트러플을 갖다 주면 저거 맛도 없고 저거 어떻게 써먹을지 몰라. 저거 다 필요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흑백 요리사 나오는 셰프님들 입장에선 어때요? 기가 찰 노릇이죠. 나이가 들어도 대학에 떨어져도 취직한 이후에 늦었다 싶을 때도 결국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재료를 모으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경험해 봅니다. 그리고 재료가 쌓인 이후에 실력이 쌓였을 때 어때요? 비로소 그 재료들을 써먹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경험에 열려있는 사람들이 결국 잘 됩니다. 자신이
경험의 폭이 좁고 나는 사실 내가 보고 들은 것 안에서만 사고하고 있을 뿐이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의 폭을 벗어나려고 노력해 봐야 돼요. 이게 바로 결국 잘 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수용적 단순함입니다. 단순함의 두 번째 뜻, 바로 실천적 단순함입니다. 여러분, 변화하고 성장하기 싫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누구나 지금보다 성장하길 원하고 멋있게 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대부분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생각만, 잘 되고 싶다고 생각만 하고 실천을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실천 안 하는 사람 중에 99%는 나름의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유튜브를 해봐라 라고 하는데 실천을 안 해. 그런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얼굴 팔리면 어떡하지? 내가 혹시 잘못 말해서 다른 유튜버처럼 나락가면 어떡하지? 투자를 고민하는 사람은 투자했다 가격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거 다 잘못된 이유입니까?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잖아요. 그들도 그들 나름의 이유가 다 있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유가 완전히 잘못된 게 아니라 나름대로 합당하고 타당하다 보니까 걱정만 하게 되는 거예요. 걱정만 하다 실천을 못하고 생각만 하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걱정이나 고민이 합당하든 합당하지 않던지 간에 문제라는 게 존재하면 어떻게 하는 게 올바른 태도입니까?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부딪혀서 해결책을 찾는 게 올바른 태도 아닙니까? 유튜브 하면 얼굴이 팔려.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하면 얼굴이 안 팔릴 수 있을까? 내가 투자하다가 손실이 생길 수 있어. 그럼 어떻게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고민하는 게 올바른 방법 아닙니까? 그런데 대부분은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그냥 생각만 하고 있어요. 세이노의 가르침에서 말하죠.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해결하겠다고 달려드는 게 올바른 태도라고. 그런데 왜 달려들지 않고 생각만 하냐 이거죠. 그리고 재밌는 사실, 우리가 실천하지 않고 생각만 하면 할수록, 걱정만 하면 할수록 걱정의 원인이 됐던 문제가 점점 더 커 보입니다. 5초의 법칙이란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일이란 고작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보낸 것이다. 생각 때문에 모든 것이 더 나빠졌다. 내가 처한 상황을 생각할수록 두려워졌다. 문제에 집중할 때 우리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이것들은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든다. 걱정을 할수록 확신이 없어지고 엄두가 나지 않았다. 생각을 할수록 무력해지는 것 같았다. 생각할수록 어떻다고요? 더욱더 무력해진다고요. 문제가 점점 더 커 보인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쫄아서 도망가요. 이거는 문제를 해결하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 앞에서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실천을 하지 못하고 그 결과 변화하지 못해요. 그런데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해요. 실천합니다. 옆에서 보면 저거 좀 위험해 보이지 않냐? 이거 좀 문제가 있는데? 이럴 정도로 그냥 합니다. 세상 모든 자기계발서에서요, 생각을 열심히 해, 고민을 열심히 해, 성공해 라고 말하는 책은 없어요. 고민할 시간에 달려, 실천해 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실천적 단순함이에요. 5초의 법칙에서 뭐라 말합니까? 5, 4, 3, 2, 1 세고 그냥 해라. 세이노의 법칙에서 뭐라 말합니까? 승자는 달리기 시작하면서 생각하지만 패자는 생각만 하느라 바쁘다. 10배의 법칙에서 그랜트 카돈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뭘 생각했든 그거보다 10배 더 행동해라 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단순합니다. 걱정, 고민, 가능성, 생각이 들죠. 그렇지만 그런 걸 따지고 있기보단 일단 실천을 해보는 겁니다. 당연히 이런 사람들이 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실천하지 않으면 변하는 게 없으니까. 실천적 단순함의 첫 번째 의미가 방금 뭐였습니까? 일단 하는 거였죠. 그런데 실천적 단순함이란 말에는 두 번째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남들이 뭐라 해도 무시하면서 실천할 줄 아는, 귀를 닫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아까 제가 수용적이어야 된다, 경험에 열려 있어야 된다라고 했죠. 근데 이거는 언제냐면요, 내가 달려가야 할 방향을 정할 때, 내가 좁은 삶의 바운더리에 갇혀서 가능성을 보지 못할 때는 많은 것을 해보면서 경험해보면서 방향을 정해야 돼요. 이때는 열려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실 그 새로운 것을 경험해보고 나름의 도전을 해보는 것, 여기까지는 많이 옵니다. 유튜브 해볼까 하고 마이크, 카메라 사보고 영상 찍어보고 얼마나 많이 합니까? 투자해볼까 하고 재테크 서적 사보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사람들이 끝까지 실천하지 못하냐? 하다 보면 힘들어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건 그 문제가 생길 때, 힘들 때 꼭 옆에서
뭐라고 해요. 야, 그거 안 돼. 나도 해봤어. 이런 식으로 누가 조언을 하는데 문제는 그 조언을 하는 사람이 좁은 경험의 폭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맞는 말이 아니에요. 전문가가 한 말이 아니야. 그런데 그냥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어때요? 나도 안 그래도 힘들었으니까 그런가? 이제 유튜브는 안 되는 건가? 이제 재테크론 부자가 될 수 없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결국에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해주는 그런 말을 씹습니다. 씹는다기보다는 듣고 씹는 게 아니라 안 듣는 경우가 좀 많아요. 안 듣는다는 건 뭐냐? 그냥 말을 안 해. 즉, 야, 나 요새 이거 열심히 하는데 어떤 거 같아? 나 이걸로 부자 될 거야 라고 소문을 안 내요. 왜? 소문 내면 뻔히 안 좋은 말이 나올 걸 아니까. 결론은 뭐냐? 남들이 하는 부정적 이야기를 무시하고 단순하게 실천해야 합니다. 실천하지 않고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실천하지 않고 간절히 바라기만 하면 모든 게 이루어진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결국 인생을 바꾸는 건 실천이고, 인생의 변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단순하다 느껴질 정도로 무식하게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단순함의 세 번째 의미, 바로 보수적 단순함입니다. 우리가 앞서 막 남들이 뭐라 해도 무시하고 그냥 해 이러니까 좀 어떤 느낌이냐면 자신감에 차 있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야, 내가 맞아. 뭐 이런 식으로 누가 뭐라 하든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막 들소처럼 밀고 나가는 이런 느낌이 떠오르는데, 근데 아무리 단순한 사람들,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도 남들이 하는 그런 걱정 다 해요. 내가 노력하면서 단순하게 실천하면서도 근데 이게 맞나라는 자기의심이 들긴 들어요. 우리가 무슨 오해를 하면 안 되냐. 좋은 결과를 낸 사람들의 결과만 보고 그걸 너무 미화하는 경향이 있어요. 미화를 어떻게 하냐? 와, 저 사람은 엄청난 미래에 대한 선견지명이 있어가지고 진짜 막 리스크를 감수하고 달려들어서 성공했네, 막 이런 아름다운 스토리를 그리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잘 된 사람들을 보면 미래에 대한 확신과 긍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많이 없다고요. 막연하게 잘 되겠지라는 생각은 있었지만 하루하루 생기는 문제들 앞에는 두려워하면서 이거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하면서 나아간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즉, 확신을 가지고 도전해서 리스크를 감수해서 잘 된 게 아니라고요. 미친 듯이 대출 영끌 끌어서 한방 투자로 성공했다는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저는 못 봤어요. 사업할 때 투자를 엄청나게 받고 레버리지 엄청 일으켜서 적자 수백억 감수하면서 결국엔 성공해냈다. 저는 아마존하고 쿠팡 말고는 못 들어봤어요. 그렇다면 늦었다 싶을 때 결국 인생을 바꿔내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도전적으로, 진취적으로 리스크를 감수하고 한계를 극복하고, 이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리스크를 최소화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망하지 않을 것이냐? 즉, 보수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왜? 불변의 법칙과 돈의 심리학 저자인 모건 하우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경제적 성공을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 생존이라 하겠다. 보도 셰퍼의 이기는 습관에서 보도 셰퍼는 뭐라고 말하냐? 버티는 데 성공하는 것. 이것이 성공의 유일한 정의이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나 아이템을 가지고 도전하고 실천해도 망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일단 살아야지 뭘 하죠. 변화를 만들어낸 사람들은 뭔가 이 도전에 단순하게 시도해.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엄청난 해안이 있어서 미래를 내다봐서 막 복잡한 계획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당장 보수적으로 단순하게 살아남자. 생존하자. 어떻게 하면 수익률을 극대화해볼까 하고 레버리지 굴리고 욕심을 엄청 낸 그런 게 아니라 살아남자, 버티자, 생존을 보수적으로 단순하게 목표로 한 사람들이 결국 잘 된다는 겁니다. 왜? 살아남아야 결국 언젠가 빛들 날이 오는 거니까. 오늘은 늦었다 싶었을 때도 결국 인생을 바꿔내고 잘 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그리고 들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꼭 시기적으로 늦었다 말았다를 떠나서 이건 그냥 잘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해요. 잘 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단순합니다. 단순함의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수용적 단순함. 우리가 인생의 변화를 만들려면 필연적으로 새로운 도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새로운 도전을 싫어해요. 그러기에 자신의 좁은 경험의 틀 안에서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건 이래서 안 돼, 저건 저래서 안 돼 라고 도전하지 않을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잘 되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 나의 삶의 좁은 바운더리를 벗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만들어냈던 그 온갖 핑계들이 사실은 나의 편협한 시각에서 온 거였구나. 세상에는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고 이렇게 기회가 많구나라고 경험에 수용적이고 열려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변화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실천적 단순함입니다. 백날 아무리 좋은 강의를 듣고 아무리 좋은 자기계발 컨텐츠를 하고 동기부여를 해도 실천을 하지 않으면 인생은 바뀌지 않습니다. 인생을 바꿔내는 사람들은요, 걱정이 되고 고민이 되고 문제가 생기지만 그냥 일단 해보는 사람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군가 뭐라 하지만, 그리고 마음속에 내면의 두려움이 떠오르지만 무시하고 그냥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잘 되는 법입니다. 마지막, 보수적 단순함입니다. 좋은 결과를 해낸 사람들이 미래를 내다보는 성견지명이 있어서 엄청난 리스크를 감수하고 도전한 사람들이냐? 그런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다. 대부분의 경우는 똑같이 두려움을 느끼고, 그리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생존, 살아남는 것을 목표로 한 사람들, 즉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잘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사업이 됐든 유튜브가 됐든 뭐가 됐든 내가 뭔가를 해보는데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120세, 15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혹시나 60대라고 쳐도 아직 인생 절반밖에 안 온 거거든요. 물론 젊을 때 시작하고 최고의 시즌에 시작하는 것보단 조금 늦었고 조금 힘들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세상에는 분명히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변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북토크 컨텐츠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영상도 올리고 있고, 제가 뉴스레터 발행하고 있습니다. 북토크 채널에서 했던 이야기 중에 엑기스, 그리고 그 이외에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여러분이 좀 더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이메일로 주 1회 정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